네, 안녕하세요. 노사공 포럼 부설 고용노동정책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저희가 대선 노동정책 핵심 이슈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대담을 통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는 경사노위라고 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죠. 대통령 직속 그 기구로. 이게 지금 잘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기 정부 들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또 운영 내지는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이슈들을 오늘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 초청을 받으신 분은 이성희 전 고용부 차관이신데요. 굉장히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 여하튼 전공 자체가 이과입니다. 이제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또 이제 받으신 다음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기도 했고, 그 전에 청와대의 고용비서관도 하셨고, 가장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은 또 인연과 또 어떤 그런 노력을 해오신 분이기도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 좀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오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그동안 저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 많이 참여한 경험도 있고, 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얻은 교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혼자 말씀하셔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순서상 제가 좀 몇 개의 질문으로 이제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적 대화 그러면은 말은 좋은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또는 그게 필요 있냐,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 대화라는 게 조금 모호하다, 좀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반대말은 뭘까? 사회적 대화가 없다, 대화가 없다 할까? 그건 너무 이제 소극적인 이제 해석이고,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 간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들 간에 없다라고 하면은 아예 무관심이 아닌 이상은 뭐가 많아지냐면 이제 정치적 거래가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냐? 정치적 거래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환해가지고서 이런 거래를 하면은 이 다중의 이익, 공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좀 이익과 또 그런 공통의 공동선을 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사회적 대화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한번 좀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그다음에 노사관계 사회정책 현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9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바 있었죠. 그 뒤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심리나 노사정의 기대는 굉장히 높아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잘 안 굴러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나 사회정책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충분히 아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에 노사정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참여도도 옛날보다는 좀 낮아진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 몇 년간의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자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좀 실질적으로는 좀 잘 안 굴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안 굴러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회적 대화의 기구로서 경사노위는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뭐 존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사를 보면은 중간에 무역론 같은 것들이 이제 돌출될 때마다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쭉 이렇게 기구가 존속을 하고, 이름은 조금 바꾸고 약간의 뭐 역할의 이제 조정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 현 상태의 경사노위 체제, 뭐 경사노위 계신 분들 입장도 있겠지만 뭐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는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임기가 지금 종료되는 시점에서 경사노위 기구를 중심으로 좀 어떻게 운영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아쉬운 점 또 뭐 잘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와 한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가 그 지금은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그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노사정위원회라고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노사정위원회부터 지금까지 그 경사노위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그 쭉 그 평가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의 가치가 가장 확실하게 그 보여준 것은 98년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그 위에 처했을 때 노사정 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 위기 극복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00년이죠. 그 주 40시간제 그 근로시간 그 제도 개선을 그 했었고요. 2009년에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그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18년에 그 주 52시간 그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그 제도 개편을 한 바 있었죠. 이런 그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 그 현안들이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정책 개혁이 이루어진 바 있었습니다. 이런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노사정 모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사회적 대화도 그 매 그 정권, 매 시기마다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그 대하는 그 노사정의 그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 아젠다들도 조금씩 그 바뀌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법을 찾는 그 과정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과제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논의 과제로 그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그 굵직굵직한 아젠다를 보면은 근로시간 그 의원화 그 제도 개선 과제가 그 2023년에 그 제기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그 적용 확대 문제도 그 제기된 바 있었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그 다음에 단체 교섭 그 대상 범위를 그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정년 연장과 뭐 임금 체계 개편, 이런 굵직굵직한 그 어젠다들이 그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어젠다들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가 아젠다로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는데, 이런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논의가 좀 진전이 되고 해법을 하나하나 그 찾아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또 그 노사정이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 받고 정말 이제 진지하게 그 협의를 해서 뭔가 하나하나 조금 논의가 좀 진전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계속 논의만 그러니까 논의가 좀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헛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지적하셨지만 노사정이 좀 진지하게 이 사회적 대화에 이제 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해졌고, 과거에 뭐 매해마다 좋은 성과를 올린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굵직굵직한 그런 노동 이슈들, 또 이런 제도의 변화를 끌어낼 때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슈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이슈는 많지만은 지금 뭔가 이 노사정 주체들이 이 사회적 대화를 대하는 또는 임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나 또 뭐 사정도 있겠죠. 사정도 있고 또 전략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노사정들이 최근에 이런 사회적 대화에 뭐 임하는 또는 대하는 뭐 이런 행태, 의지 뭐 이런 거에 뭐 좀 특징을 좀 잡아서 조금 평가를 해줄 수 있나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시기에 노동 현안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매 시기에 발생하는 노동 현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그것을 노동 현안을 올려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대화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화 타입을 통해서 뭔가 고통 분담을 하든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왜 이런 성과가 잘 안 나느냐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먼저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너무 성과를 내는데 집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좀 주도를 해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사가 알아서 먼저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정부가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사회적 대화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너무 정부의 그러니까 아젠다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하면은 노사는 거기에 딸려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죠. 쉽게 말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이 잘 운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아젠다를 너무 앞세우는 경향이 사회적 대화가 잘 안 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냥 추진해 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야말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좀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야지만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부 주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개편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노사정 경산의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물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렇긴 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주도로 그런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개선 방안을 막 제시를 하고 이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 대화가 잘 안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정부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로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동개혁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사회적 대화를 좀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사의 측면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가 정권의 성향별로 그러니까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기대서 노사의 정책 아젠다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그 노동계의 그러니까 노동개혁 아젠다를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실현하려고 하고요.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또 그 경영계가 그 정부의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세워서 그 경영계의 그 노동개혁 아젠다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그 활용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부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개혁 아젠다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노사가 해야 될 그 역할은, 해야 될 그 책임은 조금씩 그러니까 그 뒤로 밀어놓고, 먼저, 정부가 앞장서서 그 정책을 개혁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는 이런 방식으로 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부한테 너무 많은 그 사회적 대화의 부담이 지어지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고통 분담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적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잘, 굴러가지 않는 데는 이러한 정부나 노사의 사회적 대화 임하는 태도나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뭐 진단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사정 주체들, 참여 주체들이 좀 진지하지 않게 이렇게 비춰진 모습들, 또 여러 가지 행태상 또 이제 좀 시정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을 좀 많이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활성화해보자, 사회적 대화 이런 뭐 체제를 좀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뭐 대안 모색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사회적 대화 그러면은 결국 이제 노조가 참여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 뭐 이번에도 한국노총이 참여하기까지 많은 이제 좀 인내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기다리다가 좀 약간 늦게 사회적 대화가 이제 시작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노조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양대 노총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뭐 현재 가장 큰 노총 1노총은 이제 한국노총이라고 하지만 민주노총의 규모도 거의 버금가게 지금 크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지금 98년도 2.6 대타협 이후에 지금 빠지고 지금까지도 뭐 계속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대화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알기에도 공식적인 지금 현재까지도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주요 사업장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민주노총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없이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계속 안고 가야 되는지, 무슨 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뭐 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고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혼자 대변해 나가는 이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는 장애인으로 작용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노총의 불참이 그러니까 노사정이나 경사노위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불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어쨌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그 민요총까지 그 참여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그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죠. 근데 그 시도가 형식적으로 그 민요총을 참여시키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대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더 잘 진행이 안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민요총의 그 참여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요건을 그 갖추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더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가 좀 원활하게 그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요총이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민요총이 간헐적으로 참여를 해온 그 경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정 그 대표자회 형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운영한 적도 있었고요. 또 노사정위원회의 민요총의 일부 진영이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한국노총하고 민요총이 먼저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실질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좀 찾아 나간다면 실질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은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서두에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큰 수확은 결국은 우리가 IMF 경제위기 극복할 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대타협을 이룩했던 그 기억, 그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서부터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중요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관심과 노력을 거기 기울였고 민주노총도 나중에는 탈퇴했지만은 그 논의 속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이 사회적 대화기구 이거에 대해서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 결과를 얼마나 국정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냐 이게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좀 시원찮으니까 당연히 민주노총이나 다른 참여하는 주체들도 뭔가 좀 사회적 대화에 열심히 할 지금 의지가 없어진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잘 되려면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 하에서 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이 사회적 대화 기구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노사 쪽으로 오면은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한 14% 정도 지금 현재 된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직되지 않은 85%를 대표하는 그런 노조의 어떤 그런 대표성 문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경사노예 같은 데서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냐 또 사용자들도 지금 경청이나 그런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이나 이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만은 어찌됐든 다양한 사용자들 또 영세한 그런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구가 부족한 거 아니냐 등등의 지금 대표성 보완 문제가 또 계속 최근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가거나 또 보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아젠다를 제시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어쨌든 끌고 가는 거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잘 굴러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데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게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그렇고 이전에 노사정위원회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대통령이 이 사회적 대화 아젠다를 제시하고 또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대통령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사회적 대화는 잘 굴러가지 않는다. 노사도 대통령의 의지를 보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아젠다를 제시하고 먼저 아젠다에 대해서 왜 이런 그러니까 노동계획 아젠다를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사의 손을 이끄는 그런 역할까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사의 대표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노사의 대표성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계 상황에 주어진 한계 상황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조직률이 지금 한 13%대 있는데요. 이런 조직률을 갑자기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조직 된 지금 80%가 넘는 미조직 노동계를 대변할 단체를 임의로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사의 대표성 문제는 노사정 위원회 운영에서 그러니까 노동계 위원이나 경영계 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이 문제를 운영의 묘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적에서 청년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특수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확보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냐. 또 사업주 측에서도 지금 경제 5단체 이외에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계 측 주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도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운영으로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다음 정부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좀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노사의 대표성 문제는 아젠다별로 별도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일괄해서 청년 대표를 집어넣고 아니면 비정규직 대표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젠다에 필요한 대표성이 어디가 필요한 것이냐, 거기에 맞게 노사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돼가지고 비단 최근에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게 우리 사회적 대화에서 지역, 업종, 또 계층 수준, 아까 이제 청년 얘기도 나왔지만은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이제 열릴 때는 청년 세력들이 오고 또 업종별로 자동차 산업이 지금 큰 위기다 하면 또 거기에 이제 그럼 비정규직이나 3차, 4차
밴더에 속한 그런 그 미조직 근로자들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 차원에서 이슈별 뭐 이런 이제 그 사회적 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업종별 또 계층별 이런 이제 사회적 대화를 훨씬 활성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특히 뭐 지역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하고의 관계 설정도 참 조금 애매모호한 지금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가야 될까요? 지역 업종별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적인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단위의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하고 달리 그 지역이나 업종별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역이나 업종의 그 상황에 맞게 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나 업종의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 현안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노동 현안에 대한 그 노사의 그다음에 그 지자체의 그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조건에 맞게 실사구시의 정신을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노사정 지역 업종별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가 최근에도 간헐적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역 업종별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가 잘 된 사례를 보면은 반드시 그런 잘 된 사례에는 정말 거기에 그 열정을 갖고 그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사정 그 모드에서 결국 그 지역 업종별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실사고시 정신을 살려야 되고 또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그 노사정 그러니까 담당자들 그 실무 그 책임자들이 좀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가 그냥 테이블만 만들어진다고 사회적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사고시 정신에 따라서 뭔가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열정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회적 대화를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나가야지만 뭔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저는 향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역 업종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첫째, 그 실사고시 정신으로 거기 조건에 맞게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역 노사정 사회적 대화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그러니까 중앙 단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대통령의 역할하고 똑같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업종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영계 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업종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슈를 제기한 쪽이 주로 노동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별 고용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지역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가 가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경영계 대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역 업종별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점점 더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또 일부 성공 사례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앙 단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고 지역 업종 단위에서는 또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이런 중층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또 제기된 문제 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 실제 지금 국회의장이 주도해가지고서 정년 연장 등등 관련 사회적 대화 시도가 있었고 지금 최근에도 그게 국회냐 정당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수당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국회 차원에서 뭐 의결이 되면 이제 또 국회 일이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미 정년 연장과 관련된 뭐 이제 TF를 만들어서 거기 노사도 거기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논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라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경사노위 중심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두 개가 뭐 보완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등 한데, 이런 시도를 어떻게 보시고 이게 좀 향후 어떻게 자리를 좀 잡아야 좀 소모적이지 않고 좀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가 될까요, 이게? 저는 경사노위의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그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그 경사노위가 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독점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일부 있었겠지만, 저는 그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대로 장점이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경사노위의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노동 그 현안 관련해서 정책, 제도 개선, 관행 개혁을 모두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노사정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요구나 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 개선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국회의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그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면은 그 중에서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 차원에서 또 한 번 그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경사노위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그 넓은 범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그 중에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그냥 바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또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건 입법의 문제는 아주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니까 노사정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협의를 거쳐서 그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 될 것은,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대체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거래의 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대화가 너무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장을 갖고 대등한 위치에서 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국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야 의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다수당에서 어떤 제도 개선을 놓고 어느 한쪽을 그러니까 치우치게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립의 대립을 더 확산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는 제도 개선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립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제도 개선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의 그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그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최근 한 10여 년은 어쨌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무관심과 또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증폭되어 온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도하고 활성화하려면은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지지를 또 다시 살려내야 되고 또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사정 주체들이 어떤 그 혁신안 사회적 대화를 잘할 수 있다 또는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혁신안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2015년도에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개혁을 위해서 노사정이 거의 뭐 대타협에 가깝게 갔다가 이제 무산돼 가지고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실망감, 뭐 주체들도 우리가 이게 과연 합의를 할 수 있겠냐, 이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런 진지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겠냐, 뭐 좀 그런 이제 뭐 평가도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은 있는가, 또 혁신할 수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건 가능성의 그 영역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는 계속 그 경험이 쌓이고 발전해 오는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잘 작동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는 게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게임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려면은 저는 몇 가지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작동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몇 가지 조건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나 노사가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활용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서 노사나 아니면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 방법론으로 사회적 대화만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거 쉽게 사회적 대화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는요, 노사정이 뭔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양보와 타협을 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일방의 요구가 관철되는 게임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회적 대화가 되려면은 노사정 모두 조금씩은 내려놓고 그것을 조금씩은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얻는 이런 게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거는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게임으로는 절대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쉽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를 참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부 양보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된다. 노사정 모두 똑같이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진지하게 사회적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사정 이 사회적 대화 아젠다가 아젠다를 설정할 때 굉장히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아젠다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노사정 모두 깊이 고민하고 아젠다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사정이 얘기하는 아젠다는 다 다르거든요. 주장하는 아젠다는. 근데 그것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아젠다는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설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이 과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공감하고 그 지원하는 그 방향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사정이 그 양보와 타협의 그러니까 장애를 느낄 때 노사정 모두 그러니까 양보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양보를 하게 만드는 힘은 저는 국민들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절박하다라고 생각할 때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를 하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노사정이 먼저 양보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아젠다를 설정을 할 때 국민들이 정말 지지해 줄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좀 갖춰지는 사회적 대화로 가야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분배를 더 공정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향의 그러니까 노동 현안의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선이나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는 이 참여 주체들이 절박한 필요성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98년도 2.16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또 그것만은 못하지만 또 2005년에서 한 7년 사이 세계 7년 정도인가요?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 우리가 또 일자리 나누기 고용 유지를 위한 또 이제 임금 양보도 좀 하면서 또 일종의 좀 대타협까지는 아니지만 소타협이라도 해서 좀 성공적으로 위기를 또 넘겼던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위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뭔가 좀 사회적 대화를 진지하게 임하는 뭔가 그런 증거, 그런 과거의 이력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좀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올해 경제 성장률 지금 뭐 벌써 1% 얘기 나왔다가 지금 어제는 뭐 국제적으로는 0.6% 뭐 0.5% 나왔고, 아마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지만은 뭐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깝게 올해 언저리에서 지금 되고, 성장이 안 된다. 또 성장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중국 가서 보고 온 분들은 다 중국 가서 산업 기술 수준을 보면은 답이 없다. 한숨을 지금 쉬고 도저히 이제 경쟁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또 미국 쪽 가서 보시고 오신 분들은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길이 없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지금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지금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다 위기감을 상당히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장 다음 정부 들어서면 저는 올해 아니라도 지금까지 제기됐던 사회적 대화의 이슈나 아젠다 말고 정말 위기 극복을 위한 뭔가 좀 사회적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정권이 지금 교체되기 직전이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올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대비 내지는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경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저는 98년 2.16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대타협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적인 요인이 그렇게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대타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아직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 모여서 대타협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타협이 저는 괜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이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 상황의 진단과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방향 설정에 대한 그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노사정이 이 방향 설정을 놓고 어떻게 그 갈 것인지, 어떻게 고통 분담을 할 것인지 그 절박하게 논의해 나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빌드업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꼭 유의해야 되는 것이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를 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한계들을 안고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 모두 이것을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요구나 이해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통로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지 저는 사회적 대화가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되짚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장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98년 26 노사정 대타협이거든요. 그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회고를 해보자면 그때는 정말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는다. 그런 위기 상황이 노사정 모두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협력하자라고 해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던 거고요. 이런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또나 98년 26 노사정 대타협의 그러니까 방향 설정에 가장 방향 설정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를 했던 것이 이전에 96년부터 그러니까 그때 YS 정부 때죠. YS 정부에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노동 개혁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뭔가 위기를 돌파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96년부터 97년까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주 밀도 있게 논의가 진행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정의 진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논의가 선행돼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노사정 모두 공감을 하고 그것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때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대타협이라는 게 이 서류 한 장 사인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어떤 대토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이 빌드업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포함한다고 했지만 이 사회적 대화만큼 그거에 걸맞는 영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냐, 사회적 대화가 왜 잘 안 되냐 이런 사회적 대화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는 지금 필요성, 또 어떻게 해야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주체들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또 새로 생기는 그런 또 중요한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이제 이 얘기는 꼭 좀 전달하려고 했는데 좀 빠진 것 같다는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요. 다음 정부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말 진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부터 사회적 대화를 좀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를 모으고 국력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힘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추진력이 생기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안을 만들고 해법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진력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있고요. 그런 바람을 다음 정부에서 좀 힘있게 추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선 노동정책 핵심 이슈 대담 세 번째 주제였죠. 오늘 이성희 전 고용부 차관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